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해 민선 5기, 6기에 이어 8기 강진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고자 전번 선거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 군수로 재임하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입니다. 네, 이번 민선 8기 핵심 목표로 5555 전략을 내세우셨더라고요. 이 안에는 강진 인구 5만 명 시대 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도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농어촌 90여 개 시군 농어촌이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절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게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출산율을 늘리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중앙정부에게 그러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을 전문가에 의하면 관광객 50명당 일자리가 하나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결국에 인구가 늘어나는 전략 아래 관광객 500만 유치, 그 다음에 일자리 5,000개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간 소득 5천만 원 달성. 그래서 인구를 5만을 늘리겠다는 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이 555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555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취임하고 나서 열흘 만에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강진만의 발전이 아닌 인군 시군과의 또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서 최근에는 한 개 시군 네. 강진군만 이렇게 독자적인 발전 전략보다는 인군 시군과 연합해서 연계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미 경기도 중심으로 뭐 강주, 이천, 여주가 도자기 비엔날레를 개최를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강진 청자는 뭐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생활자기와 그다음에 예술자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진뿐만 아니라 무안도 생활자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활자기의 60%를 무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기는 영암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포에서는 또 행남자기 등 또 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4개 시군 강진, 영암, 무안, 목포가 같이 이렇게 공동 개최를 해서 이제까지 우리 전남의 자원인 도기, 도자기를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 강진은 청자를 알리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철도가 지금 서울에서 목포까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목포에서 보성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주, 영암, 그다음에 강진, 안도까지 중부 내륙 철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지사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네,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건의하셨고 또 철도 개설 사업 등 이렇게 인근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 나간다면 정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김대중 교육감도 만나셨더라고요. 예. 이 김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전라남도 학생 지원 수당을 또 강진군 학생 기본 수당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이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에서 농어촌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율 저하,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출산, 양육, 교육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산과 교육, 양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모든 들어가는 어떤 비용,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양육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그걸 허락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기본 수당,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개 기관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일부를 강진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강진과 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강진부터 시행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이제 확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학생 기본 수당을 강진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지급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챙기셨는데요. 다음으로는 관광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진이 보유한 관광 자원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관광 자원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전남의 모든 시군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강진은 공장이 거의 없는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 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농산물을 농어촌 1차 산업인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인 숙박업, 그 다음에 뭐 외식업, 카페 등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진에서는 제가 지난 군수 때 대한민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처음으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관광만 전문가가 역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1차 산업과 3차 산업,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광산업에 연계해서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6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맨 처음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관광지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강진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또한 관광객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을 해서 관광을 좀 가속화시키도록 하고, 강진이 관광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진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시킨다면 지역 경제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그리고 거기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강진 경제도 도약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진이 보유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이 관광 분야 활성화를 좀 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 관광지 1, 2위를 다투는 곳 중 하나가 강진만 생태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가을에는 생태공원 갈대밭은 꼭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2024년이죠. 그 인근에 강진역이 개통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생태공원 일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진만 생태공원은 우리가 갈대밭이 많고 그다음에 바다 생물 자원이 많은 관광지는 우리가 순천만 그 갈대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진만도 갈대와 바다의 그 생물 자원이 가장 많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572종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살아 있고 움직여 있어서 생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실제 그 바다 갈대밭 속에 있는 생물 자원을 보고 상당히 호기심이 있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정약용 유백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당포구라든가 구광포라든 역사적인 유적지가 또 있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강진만 갈대밭 바로 가까이에 강진역이 2년 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교통 기반 시설과 그다음에 여러 문화 관광 기반 시설이 암공이 된다면 거기에 생물 자원의 보고인 강진만 생태공원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관광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또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일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요즘 또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 중 하나로 농촌 관광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필링업 스트레스 어프의 약자를 딴 강진 풋소가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죠. 네, 예. 지역민들과 관광객이 일상을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이렇게 체류형 농촌 관광이라는 컨셉으로 군수님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풋소가 시즌 2가 시작된다고 들었거든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풋소는 농촌 체류형 관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아웃시키고 감성을 업시키는 네. 감성의 어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풋소를 저희들이 7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한번 풋소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대부분 극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또 강진을 방문하는 그런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강진 풋소 운영 농가들이 정과 친절과 정직함과 열정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분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줌마 하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이모,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정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생 전문 풋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네. 도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서울시 공무원도 많이 와가지고 실제 풋소에서 경험하고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다시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 또 일반 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빈 집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병역면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빈집 정비를 많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는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7년간 사용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네.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켜서 빈집을 많이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풋소 농가들이 올 수 있게 풋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주택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관도 좋고 그 다음에 주택이 건축한 가는 지역은 새로운 주택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주택 건설을 지금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다 끝나고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 풋솔을 좀 더 네.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네. 얼마 전에는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올해는 77주년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강진 청자를 전국 대형 커피 브랜드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대형 커피 브랜드가 문화주청 이외에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또 협의를 통해 새로운 이 상품을 낸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모든 세대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8월 15일부터 광복절을 맞아서 이게 특정 기업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최대 글로벌 커피 전문점에 저희들이 청자 티컵하고 청자 트레이를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고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전국에 아마 8,000개의 매장에 네. 우리가 한 9천여 개의 우리 청자 티컵하고 트레이들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어서 이쪽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첫날에 다 이렇게 다 팔리는 그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를 좀 더 생활자기, 그 다음에 예술자기면서 싸게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해서 앞으로도 청자를 많은 국민들과 세계 세계민들이 다 이렇게 청자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시도를 통해서 강진 청자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네.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자부심 가질만 하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들 여전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소상공인 진흥 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셨는데 예, 예. 이 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어려움을 이번에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특히 농어촌에 있는 강진군과 같은 농어촌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특히 자본이 부족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 자기 가게를 확장시키고 뭐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전문가가 좀만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실제 소상공인과 접하면서 그런 실감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특히 자본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소상공인 진흥재단에서 융자라든가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상공인이 잘 될 때는 소상공인 진흥재단에 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출연 자금을 쌓아놓고 나중에 어려울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체험한 결과를 봤었을 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 기관에는 맡기기는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소상공인 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강진의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신속히 설립을 해서 소상공인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믿고 지지해준 강진 국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강진 국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공무원과 군수가 힘을 합한다면 이런 위기가 반드시 기회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진도 이제 강주와 강진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되고 또 목포와 강진을 거쳐서 포송은 철도도 개통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강진이 다시 한번 동순천 서강진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진원 강진군수 만나봤는데요. 강진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과 미래 비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땅, 신강진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